23번 문제는 제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제 블로그를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23번 문제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배경 설명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낯간지럽기도 하고 또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게 저야 시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지만 학교에 약간 다르다 보니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걸 많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각설하고 처음에 여기서 이 문장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보세요. 중요한 이슈는 다음 같은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 문장 자체가 어렵죠, 그죠? 한국말 어렵잖아요. 생물 존재론적인 전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영장류에 있는 원시 인간이 갑자기 자연 세계에서 격리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못해서 이게 뭔 말이야, 그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이거 생물 존재론적인 그 전이가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했던 자료인데 또 한 번 더 가져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뿐 말고 뭐 광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요거를 제가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블로그에다가 전체 해설본을 제가 좀 거칠게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저기 2020년 초반에 이렇게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왜 테드에서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가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요게 2018년 4월 달 기사였거든요. 과학 특집으로 이렇게 나와서 고3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자. 차분하게 좀 알아보면서, 그쵸? 현대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생물 존재론적인 변이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바이러스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 좀 볼게요. 그 수조계의 어떤 바이러스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얘기가 그때 제가 이걸 왜 다뤘는가 하면은 유튜브 분이 이제 왜 그 뭡니까 하늘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 이걸로 다 죽게 생겼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하시는 거하고 이 기사의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 기사는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조금 약간 좀 호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요 얘기 중에서 이제 이거 특집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의 보충 자료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생물 존재론적인 전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 원시 인간들이 이제 자연 세계에서 격리와 외로움과 뭔가 좀 생뚱맞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유전자적인 어떤 프로그램 된 대로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인간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고 이제 내가 내 행동을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형성이 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바이러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잠깐 좀 볼게요. 가로 1m, 세로 1m는 그 1평방미터 속에 하루에 8개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돼서 저하고 또 다른 수업을 또 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의 몸 세포가 60조 정도 있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200조가 넘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그다음에 이제 균류까지 합치면 한 600조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우리 몸에 형성되어서 세포 하나에 한 10개 이상의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블로그에 옮겨놨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수능에서 제법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음식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여기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만큼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거고 그 1평방 밑에서 이제 8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날씨 시스템 청권 위고 비행기가 다니는 중간 사이에 바이러스층이 있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의 DNA를 주입하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DNA 조각을 갖다 우리한테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 유전자가 우리의 게놈 시스템의 파트가 되어서 새로 이제 유전자 형성이 일어나거든요. 인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팔다리가 달린 이 동물들의 유전자에서 40에서 80%가 고대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식에 되게 영향을 줬어요. 고대 바이러스님께서 우리 몸을 침범하셔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 nerve communication, memory formation, 특히 high order thinking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성적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의 DNA를 우리 인간 몸에다가 주입을 했고 그 덕에 갑자기 오랑우탄이나 다른 침팬지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메타인지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스파이더맨이 되는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울버린이 되는 확률은 인간이 한 7,000경? 그러니까 경단이나 해단위가 넘어가야지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부분은 인펙션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잘못 이거 함부로 이런 거 몸에 주입시키면 안 돼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이 고대 바이러스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이러스 특집에서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우리가 몇 번 수업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23번 문제가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슈는 다음 같은 거죠. 인간들 중에서 생물 존재력적인 어떤 전이가 일어나면서 인간이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고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범해서 우리의 consciousness, 의식에 관련된 memory formation, high order thinking, 높은 수준의 어떤 이성적인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제네틱 프로그래밍이 특정하면서도 융통성이 없는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그죠? 이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동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자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부여를 갑자기 받는단 말이에요. 각 비시스마다 종족들마다 나름대로의 액팅하기 전에 생각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행위가 굉장히 사려 깊다라든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라든지 행위하기 전에 이런 메타인지적인 사유가 선행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이 말도 안 된다라는 이 단어를 좀 아시면 rather이나 또는 but rather 아닙니까? 그죠? not A but B 같은 경우로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앞에 보통 부정어나 never이나 not이나 아니면 내용면으로 부정어가 나오고 하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의 제일 모티베이터, 제일 원인 인자는 굉장히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대로 환경의 신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된 대로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프로그램된 대로 막 행동하다가 바이러스님께서 우리한테 침범해 주셔서 감염을 일으켰는데 그 감염으로 대부분 이렇게 죽어나갈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몸의 유전적 형질을 바꾸셨네요. 대단하죠? 가끔씩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 학원 친구들은 좀 자신있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다라고 넘어갔는데 아유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반성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수능이라는 자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A라고 알고 있지만 수능은 사실 A가 아니고 B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제대로만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그 경향성하고 좀 동떨어지죠. 그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갖다 재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것이 수능 문장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능 문장이 가끔씩 이렇게 불친절하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장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시사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대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청 문제를 받으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